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Can't stop, won't stop.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 문화재지구 건물 매입 논란에 대해 관련 언론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논란의 중심이 된 목포 창성장에 나들이 객들이 북적북적했다고 하네요. 평소보다 무려 5배나 많은 방문객이 목포 근대역사 문화공간으로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박지원 의원도 못한 목포 살리기를 손혜원 의원이 진짜 하시나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21일 월요일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주말에 잘들 보내고 오셨나요? 주말에 목포가 엄청 핫했다던데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이라도 덜 불릴 때 창성장을 한번 다녀와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창성장에 무려 5배나 많은 인구가 방문객이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모로 글쎄 손혜원 의원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어찌됐건 목포가 좀 살아날까요? 이왕 이렇게 된 걸 좀 살아나기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제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탈당하셨더라고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기가 아니다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손혜원 의원의 이제 주장을 밀어주기로 했다, 약간 이런 식이었고, 그래서 손혜원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히려 만류를 했다고 하죠. 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종숙 여사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찌됐건 엮기도 하고 청와대하고도 계속 엮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에게도 또 이제 또 계속해서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들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의혹을 풀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당에 좀 부담 주기 싫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탈당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혹은 개인적으로 다 풀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국회의원 더 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더 이상 국회의원 하지도 않겠다라고도 하셨고, 사실 주변에도 그 이전부터도 손혜원 의원이 누차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할 생각이 없다,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런 별로 맞지도 않고 라고 하면서 이제 하셨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니까 또 본인의 생각과 달리 이게 이제 완전 이렇게 또 평소에 잘 이렇게 그냥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고 이랬던 내용들까지도 다 왜곡돼서 계속해서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보니까 좀 약간 환멸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몇 집이라도 시작되면 그 동력으로라도 도시 재생이 시작되리라 생각했다, 그런 의도에서 선의로 비롯된 것이다, 선의로 비롯된 일종의 투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SBS를 비롯한 이런 언론사들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어찌됐건 이게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테니까요. 이에 대해서 아직도 뭐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하다면 이런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SBS도 한참 투기로 막 몰아가다가 거의 뭐 이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보도를 몇 꼭지씩이나 뭐 한 8꼭지 뭐 이렇게 이게 무슨 국가적인 뭐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이 사람이 뭐 설령 정말 투기라 하더라도 그것도 그 구도심의 목포 지역에 있는 글쎄 뭐 투기라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지만 이런 사건들 국가적인 뭐가 이게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규모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뭐 8꼭지씩 몇 꼭지씩 할애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부터가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아주 뭐 뒤늦게 자기들은 우리는 투기라는 단어를 얘기한 적은 없다. 투기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뺌을 하면서 뭐 지금 뭐 태영건설이 SBS 배우다 뭐 이런 이제 뭐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태영건설이 배우라니 아예 꼭지를 냈더라고요. 뉴스 꼭지에 태영건설 뭐 배우 뭐 근거 없는 음모론 막 이러면서 꼭지까지 내서 애써 뭐 자기들이 그런 게 아니라 듣고 공정한 보도였다는 것을 애써 이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그 공정한 보도를 하려고 한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잘못 끝까지 판다라고는 하지만 잘못 끝까지 파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뭐 어디에다 얼마를 파는 거냐 얼마에 파는 거냐 끝까지 판다라고 하니까 어디에다 얼마나 파는 거냐 뭐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던데 뭐 어찌됐건 신중하지 못한 보도였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좀 방향 설정이 잘못됐던 것 같고요. 투기로 애초부터 몰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스텝이 좀 계속해서 잘못 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전우용 역사학자께서 SBS의 공정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방법, 너무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제안을 하셨던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더라고요. 정말 SBS가 이런 보도에 이 보도가 건설사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고 정말 선의로한 보도, 공정한 보도를 위한 보도였다면 목포에서 이 지금 300평 땅 산 국회의원 뒷조사를 한 것처럼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뒷조사한 것처럼 국회의원 임기 중에 서울과 분당 등지에 땅을 산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 가액, 취득 목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진상조사를 해서 1인당 1시간 정도씩 할애해서 손혜원 사례랑 비교를 해서 보도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충분히 공정성을 믿어주겠다. 이런 거죠. 진짜 천재 아닌가? 진짜 자한당 의원님들 거의 뭐 서울도심에 땅놀이한 분들 진짜 얼마나 어마어마하실 텐데 의원직 하시면서 그죠? 서울도심 뭐 분당 이런 지역에 땅 얼마 있으면요 거의 뭐 목포 지역에 땅이 있고 이런 거 갖고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목포 뭐 손혜원 랜드 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아방궁 뭐 그때처럼 부풀리려고 애써 만들고 계시던데 아우 서울 분당 이쪽에 있는 땅 하신 분들은 뭐 랜드 수준이 아니고 거의 뭐 월드 수준 될 거라고 시가 기준으로 하면 정말 월드 수준으로 갖고 계신 분들 진짜 어마어마할 거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정말 꼭 전수조사하셔서 국회의원들 싹 그냥 전수조사해서 한 분 한 분 파헤쳐 주시면 안 될까? 아니 뭐 보니까 SBS가 그런 거 파헤치는 능력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얼마에 매입을 해서 얼마나 땅이 얼마나 높게 이제 땅값이 뛰었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차익을 남겼는지 이런 것들 실제로 그 땅에 살고는 계시는지 이런 것들 제대로 좀 한 분 한 분 파헤쳐 주시면 어떤 목적으로 그 땅을 또 건물을 매입하셨는지 이런 거 파헤쳐 주시면 그런 분들 다 전수조사해서 그런 사람들 의원직 뭐 박탈하라고 하거나 이러면 거의 뭐 의원직 절반 이상 줄어들지 않을까요? 자유한국당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정말 SBS 제대로 아마 글쎄
너무나 훌륭한 공정보도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물론 지금 뭐 손혜원 의원 관련한 보도는 뭐 계속해서 이제 뭐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지금 어쨌든 수사에 들어가면,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 이 부분도 역시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더 큰 부동산 진정한 누가 봐도 투기인 이런 핵심 지역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는 눈 감으면서 이런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내용만 너무 악의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에 좀 글쎄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건 뭐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뭐 검찰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와중에 이때가 기회다 해서 참 악의적으로 이걸 이때가 기회다 해서 이걸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갑갑한 거죠. 이번에 조선일보가 지난 18일에 이런 보도를 또 내놨더라고요. 나전 7기 살린다더니 장인들 작품 판권 쥐고 있다. 이런 조선일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많이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손혜원 의원과 함께 일했던 나전 7기 장인의 인터뷰를 담았었다고요. 이 기사를 보면 이 나전 7기 장인분이 목포에 내려오라는 손혜원 의원의 주장을 따르지 않자 토사구팽을 당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에게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뭐랬죠? 이렇게 토사구팽 그죠? 굉장히 좀 이렇게 억울한 이 심경을 토로한 것처럼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자 손혜원 의원이 기사에 대해서 바로 또 반박을 했습니다. 보셨나요? 손혜원 의원이 직접 자신의 그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당사자인 황삼용 나전 7기 장인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직접 그 유튜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인터뷰 기사를 쓴 기자 보고 이분이 한마디 했다. 왜 보도를 빼지도 않고 내가 말한 그대로 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악의적으로 글을 쓰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황상용 씨는 나는 그 손혜원 의원하고 4년 7개월 동안 고마운 마음만 가지고 있지 나쁜 마음 하나도 없다. 나를 키워주신 장본인이다. 라고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주신 분이란 얘기를 인터뷰 때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속 빠지고 뭐 토사구팽 당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비평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내가 그분한테 은혜를 입은 것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목포에 그분 가달라는 이야기에 자기가 가지 않아서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분이 그동안 나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 어쩜 이렇게 역시 조선일보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똑같은 인터뷰를 해도 이런 인터뷰를 해도 그 내용 중에서 본인이 듣고 싶은 부분만 싹 발췌를 해서 완전 한 사람을 정말 그거 아닌가요? 뭐 거의 괴벨스 수준이 아닌가? 한 문장만 달라 이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사를 가지고 또 오늘 보니까 또 조선일보가 이걸 또 반박하는 기사를 또 추가로 내기도 했던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기사를 근거로 손혜원 의원이 나전 7기 장인들을 무려 착취했다며 착취까지 아니 당사자께서 고마운 마음만 가지고 있지 나쁜 마음 하나도 없다. 나를 키워주신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착취를 했다며 공세를 펴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TF까지 꾸려서 국정조사 특검에 뭐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 기준대로라면 그래 뭐 그게 이제 진짜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진짜 너무 정말
가짜지 않나요?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정말 투기라서 의원직 사퇴해야 되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에 정말 며칠 남아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 진짜. 그러니까요. 응? 이러지 말고 다 같이 걸자니까. 우리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다 같이 걸자고. 손혜원 의원이 정말 투기면 손혜원 의원이 이미 얘기했거든요. 자기 의원직 사퇴도 걸고 전 재산 다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그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쓱 그냥 피해가셔가지고 말 안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우니까 우리 이대로 넘어가지 말고 지금 어차피 검찰 수사하니까 제대로 뭐 밝혀지겠죠. 밝혀질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걸자고. 나경원 원내대표 정도가 아니고 이제 자유한국당 다 같이 걸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나경원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원 사퇴 땡기시죠? 네. 완전 정말 이건 한 큐에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요. 이제 뭐 다른 의원 꼭 자유한국당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정당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동산 투기를 정말 뭐 훨씬 더 너무나도 많이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노리고 투자를 해서 투기를 해서 그걸로 이제 정말 돈 많이 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것도 특히나 어떤 그 개발 정보 관련해서 미리 알고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알잖아요. 우리 뭐 모르나 그걸? 이런 것도 이참에 정말 전수조사 제대로 해서 의원직 걸고 다들 한번 딱 해주시면 진짜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요. 분명히 하면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상당수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적폐청산을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의원들부터라도 두려워서 더 이상은 투기 이런 거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죠? 더 웃기게 뭔지 아세요?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지금 뭐 TF 꾸려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특검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정작 그러면 손혜원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정법을 위반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국민정서법에 확실히 잘못됐다 이렇게 네 뭐라고요? 국민정서법 실정법에 뭐가 위반됐냐 했더니 일단 국민정서법에 위반이 됐대요. 뭐래? 직위 남용 등을 다 위반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기요. 국민정서법 같은 게 통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걸로 얘기를 한다고 치면 댁들은 정말 최소 무기징역인 분들 허다한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국민정서법상 괜찮으신가 그 정당? 야 진짜 정말 좀 뻔뻔하기도 진짜 작작하셨으면 본인들 어떤 정당인지 뻔히 아는데 국민정서법상 이런 얘기하면서 그럼 진짜 좀 네 공수처 얼른 설치하라고 막 그러시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국민정서법상 정말 이 중징계 내리셔야 되는 분들 참 많은데 국민정서법상 이런 분들 좀 확 그냥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런 거 안 해도 아까 계속 얘기 드리지만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부터 좀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그러는 동안에도 주말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관광객 수가 목포 근대문화유산 거리에서 때 아닌 손혜원 특수를 맞아서 관광객 수가 평소에 5배가 됐다는 소식도 아까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일보에서 관련해서 르포 기사까지 냈더라고요. 외지인들이 이곳을 찾아서 손혜원 의원의 그 창성장, 조카가 운영한다는 창성장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고 하고 뭐 카페, 갤러리 겸 카페 이쪽에서도 손혜원 의원 또 다른 조카가 운영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카페 유리창에 뭐 손혜원 의원을 응원하는 문구가 막 이렇게 붙인
붙여진 노란 메모지도 여러 장 발견이 되고 붙어있고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은 이곳은 해만 떨어지면 길고양이조차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버려진 동네였다. 그나마 손의원이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목포를 알고 이곳을 아는 사람이라면 툭이라는 말에 다 코웃음 친다. 손의원은 이곳 주민들에게 고마운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값이 조금은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도심 내 땅값치고는 여전히 낮은 가격이다. 이런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해요. 글쎄 뭐 그게 투기니 어쩌니 뭐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라도 좀 목포가 살아나주길 바라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의 바람인 듯합니다. 근데 참 이런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박지원 의원 진짜 난감하시겠어요. 그죠?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그 지역 의원이신데 오히려 손혜원 의원이 거의 그 지역구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갑자기 입장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셨나? 네, 그러네요. 아무튼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잘 이렇게 목포 구도심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잘 좀 서로서로 상생하며 잘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좋은 계기가 어찌됐건 되기를 바랍니다. 손혜원이 그렇게 목포 구도심 살려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을 희생해서 살리게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됐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월 20일 어제가요 용산 참사 10주기였습니다. 벌써 10년이 됐어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용산 참사 그때 당시에 저 뭐 발칙한 뉴스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그 참사가 있었던 그날 아침에 발칙한 뉴스를 방송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있었던 날 당일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그 용산에 뭐 철거가 들어간다고 하고 진압 들어간다고 하고 막 불치 솟고 뭐 이런 것들을 기사를 막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때 막 너무 두렵고 무서워하면서 발칙한 뉴스를 방송을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네,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면서 제발 다치시는 분들 없으셔야 된다라고 뭐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렇게 방송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벌써 그게 10년이 됐더라고요. 참 진짜 예. 더 웃긴 건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책임자 처벌이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놀랍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15일에 용산 참사 유가족분들께서 참사 당시에 이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의원을 사퇴를 요구하는 국회 기습농성을 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용산 참사 그날 막루에 올랐던 분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를 다룬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보니까 참 그때 당시에 뭐 금은방 하시고 그리고 뭐 모텔 하시고 그리고 뭐 가죽 공예 하시고 뭐 이런 분들 등등 해서 정말 평범한 상인들, 지역 상인들이셨던 횟집하고 막 이런 분들이 지금 다들 뭐 무직이고 길에서 횟집을 하셨던 그 어머니께서는 남편을 용산 참사로 잃고 그 앞에서 붕어빵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신 분들 하나같이 다들 제대로 그때 당시에 쫓겨나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신 거예요. 사실 그때 그 트라우마도 어마어마하셨을 텐데 실제로 그 생활고에 너무나도 지금 어렵게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철거민들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실제로 그때 정말 평범하게 자기 가정을 이루고 가게를 가지고 잘 살고 계셨던 이분들이 정말 뭐 어디 원래부터 못 살고 이랬던 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누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 같았던 이런 분들이 한순간에 그런 생활에 내몰릴 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무직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보는데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지금까지도 10년이 지날 때까지도 그때 당시에 살인적인 진압작전을 지시했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직까지도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야 용산 참사의 책임이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진압을 강행했던 경찰 지휘부에 있다라고 조사 결과를 진상조사위에서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김석기 청장은 이에 대해서 뻔뻔하게 그때 당시 경찰 진압은 정당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김석기 오히려 완전 떵떵거리면서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국회의원까지 자리에 올랐습니다. 뭐 오사카 총영사 됐다가 한국공항공사 사장 됐다가 결국에는 경북 경주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죠. 어떻게 그 당사자들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범죄자, 테러범, 전문 시위꾼 이런 낙인이 씌어서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당사자인 진범, 용산참사 진범인 김석기는 어떻게 아직까지도 국회의원의 그 명패를, 이 배지를 달고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자기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더 이상은 이런 사람을 정말 국회에 국민의 대표랍시고 활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일 겁니다. 아무튼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만 진정 용산 참사의 고통이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거듭 듭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용산 참사 피해자들, 그때 당시에 그 경찰 한 분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5분의 철거민이 돌아가셨는데 이제라도 용산 참사의 아픔을 제대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라도 책임자 처벌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거듭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